이 사무실 처음 봤을 때 진짜 멋졌어요. 고급스러운 나무 테이블, 조명 하나하나 다 계산된 듯한 인테리어. 근데 지금은 바닥에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벽에는 붉은 글씨로 당신도 이제 알겠지? 라고 써 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스토킹 범죄로 보려 했지만 아뇨.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의 결과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경찰이 그 여성의 스마트폰을 봤을 때 지워지기 직전 음성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속삭이더라고요. 넌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라고. 그 목소리 떨리는 것도 아니고 분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자신 있는 톤이에요.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인 것처럼.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극심해요. 특히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게 아주 작은 신호라도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저 위협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그 여성의 일기장을 열어보니 한 달 전 날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정체불명의 남성 A라고만 써 있었죠.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에 과도한 자아를 드러내지만 내면은 불안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 공감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그걸 공감이 아니라 통제로 해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함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범인의 흔적을 추적하던 형사는 A의 SNS를 발견하고 수백 명의 팔로워 앞에서 카리스마 있게 자신을 과시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 A는 자신을 최고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중심적 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서는 낮은 자아 존중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태의 사람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잘 살펴봐야 해요. 그 행동 패턴이 나르시시스트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A의 전 애인이자 심리학 연구원인 여성은 증언에서 그는 감정을 조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A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했다고 하며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개인은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감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된다고 해요. 이 여성의 증언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A가 다녔던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가 나르시시즘 측정 설문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이는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과도한 자아 존중감, 자기중심적 행동,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르시시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 채널 구독하면 매일 새로운 심리 미스터리를 알려드려요. 조사하는 동안 정말 있었어요. A의 집에서 압수한 일기장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파괴됨, 사용됨, 폐기됨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메모를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예요. 낮은 자아 존중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중심적 행동을 통해 이런 감정을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불안감과 낮은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새로운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이 실종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의 마지막 위치는 A가 운영하는 자기개발 세미나 장소와 일치했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감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감정적 민감성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중심적 행동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는 낮은 자아 존중감과 불안감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불안감과 낮은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돼요. 이제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영상에서 A가 진정한 인간은 타인을 거울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중심적 행동과 공감 예시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중심적 행동을 통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불안감을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불안감과 낮은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돼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A의 어머니가 조사에서 증언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칭찬만 듣고 자라왔고 실패를 견디지 못했다고 고백했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나르시시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자라와서 실제로 실패를 겪었을 때 매우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갔어요. 형사는 A의 뇌 스캔 자료를 심리학자에게 분석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공감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비정상적 활동이 발견되었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뇌는 일반적으로 공감을 처리하는 부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나르시시즘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심리의학자가 말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이해가 갔어요. 근데 A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고급 빌라로 들어가며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고 다음 게임은 언제 시작하지? 라고 속삭였어요. 그때 카메라가 꺼져 버렸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자기 표현을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낮은 자아 존중감과 불안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의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면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드려요. 놓치지 마세요.